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내선의 식탁입니다. 오늘 제가 긴급 초대석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땡땡땡은 왜 가방위 증인 신청을 자청했나? 이혜민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바쁘시죠? 네, 선거 전에도 바빴고 선거 중에도 바빴는데 선거 후에 더 바쁜 걸 보면 네. 개헌하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새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어떤 이제 조직에 새로 들어갈 때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들 이직할 때요. 네. 다음날 출근해요. 다음날. 자, 오늘 긴급 초대석에 이혜민 당선인을 모신 이유는 라인 사태 때문이에요. 증인 신청을 쫓아가는데 그거 근데 잠깐 미루고 아니 뭐 이슈가 이렇게 맨날 터집니까? 오늘 아침에 조국 혁신당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네. 공식으로. 그전은 선거 과정 중이었고, 공식으로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다 모여서. 네. 37년 만에 헌법을 개정합시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다 모여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이 질문자가 제가 해야 되는데, 저 좀 감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동하셨나요? 느낌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뭐뭐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자꾸까지 말씀을 하시는 일단 조국 대표님을 보면서 진짜 헌법학자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고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듣는 내용 내내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겪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었는데 제가 느낀 감동 포인트는 한 가지 추가. 여기서 연식을 밝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87년대 저는 고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었고 당시 한국 사회가 독재고 뭔가 민주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모를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만약에, 직전이죠. 그러니까요. 선거권 있기 바로 직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세대, 그러니까 제 딸이 20이 넘었어요. 이번에 투표도 했는데, 이 딸은 자기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방향을 본인이 결정하는구나라는 거를 좋은 말씀. 우리 엄마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딸한테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감동의 물개박수로 혼자 따님도 아마 이따 집에 가서 여쭤보시면 얘기해 주려고요.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안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요 제안 의미는 아무래도 헌법이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어떠한 항목을 넣고 빼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헌법은 그 결과를 잠깐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은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풀어보면은 현 세대와 방금 따님 말씀하셨듯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것을 규정을 한 어떤 커다란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틀을 만들까?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들까? 제6공화국 이제는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87년도에 이제 독재 정권을 타도를 하면서 그때의 시대상을 그때의 가치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7년이 지난 지금 한 세대가 훌쩍 지났는데 그렇다면 37년 전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어떤 것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개선을 해야 되나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고민이 많았고 이제 대표님께서 살아오신 어떤 삶을 또 반영을 다 해서 내부에서 정책팀에서도 의논을 많이 하고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37년 전에 정해질 때 이게 37년 동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자세는 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7공화국의 헌법이
37년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50년을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 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담아야겠다. 그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좀 더 짧게 갈 것 같아요. 네, AI가 등장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새롭지 않고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이거요. 이거 진짜. 가불선진국, 여러분 가불선진국 책 안에는 조국혁신당이 제안을 하고 있는 네. 제7공화국에 대한 밑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3년 반 뒤에 대선에서 내가 표를 찍어서 못 기다린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한 70%의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200석을 달라 180석을 달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공화국 넣고 대통령 중임제 넣고 현 대통령의 임기는 향후 대선 시기로 한다는 부칙 조항만 하나 있으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저 책은 이제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공부의 느낌으로. 김부엽 네. 실장님이, 김부엽 네. 대변인님이 네, 페이스북에 포스팅 하셨어요. 조 대표께서 사인을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주셨다고. 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진행하시던 우리 김부엽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혜민 당선님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인서트 컷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할 때 쭉 같이 서셨는데 이 개헌 관련된 방향과 세븐 포인트라고 하는 7가지의 최소한 이거는 넣자 하는 당의 입장 공부 꽤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관련된 뭐 워크숍이나 스터디 많이 하셨어요? 우선 책을 한 명씩 다 주셨고요. 예. 그거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네. 심지어 지난주인가 이제 저는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당선인 그다음에 후보자 분들 모여서 따로 이제 토론도 같이 네, 책 토론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안에서는 조금 더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아니면은 이제는 더 지나는 것은 늦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것은 개선을 하고 이런 것 측면, 3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선을 해야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사회권들이 보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같이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0시에 했으니까 따끈따끈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시간 안 지났어요. 네, 7가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는 부마 항쟁부터 그다음에 5.18 그리고 60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현재는 5.18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 중에 저희가 5.18 맞아요. 정신을 넣겠다라는 것을 수차례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없으니 그런 망발들이 정말 아직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단지 5.18 딱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만 넣는 것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5.18이라는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5.18의 전과 후로 당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한민국 시민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3가지가 연달아서 있었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해서 부마항쟁, 5.18, 60 정신 계승. 헌법 전문 수록으로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신설 부분이 있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대통령 5년 현재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 네 번째는 검사의 영장 심사권 신청을 삭제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자회견 후에 나와서 맥브리핑 하는데 꽤 많은 질문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을 신설하겠다. 여섯 번째는 동일 직업,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을 안에다가 넣겠다. 일곱 번째로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븐 포인트라고 아침에 이제 영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잠깐 옆에서 듣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어요. 자, 우리 이혜민 당선인 입장에서요.
세 가지만 뽑아서 쪽집게 가해를 한다면. 3가지. 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5월 18일, 광주에 내려갑니다. 그 측면에서라도 전 첫 번째를 꼽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내게 된 가장 큰 정신, 그 당시의 가치가 더 이상, 독재 정권 하에 살게 그때 할 수 들어갔어야 없게. 되죠. 그렇죠. 그때 들어갔어야 그때 되는데 들어갔어야죠. 이 긴 시간을 37년을 지나서 이제야 논의를 한다는 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짚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시를 했는데 1, 2, 3이 됐는데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신설.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화에 대한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몇몇 기관들은 실제로 내려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수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규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는 옮길 수가 없게 된 건데, 왜 그랬을까 보면 사실 헌법에 이걸 규정한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게 된다면은 이게 가능해진다. 그 관습 헌법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되게 여러 번까지 아니고 그래도 몇 번을 지켜본, 저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지켜본 입장에서 우리가 왜 5년 단임제를 했을까? 그걸 혹시 아시나요? 왜 5년 단임제를 했을까? 앞에가 하도 해 드셔서. 앞에가 제 말이 거칠었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그 당시의 가치는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은 다시는 독재자가 나와서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시대 정신이 정말로 컸었고, 지난 37년간 잘 유지됐다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37년간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랄지 아니면 굉장히 선진화된 국민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독재라는 것을 막는 가치보다,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함으로써 맞는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권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행정의 연속성이 국민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지금은 맞다. 그때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2, 3번 역시. 그러면 그래도 4번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이거 잘 대해서,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그 검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모르시는 게 이 영장 심사권인데요. 영장 심사권 신청. 여기서 포인트는 신청이에요. 신청. 현재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심사권 신청을 검찰로 이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영장 심사권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법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판단을 하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은 심사 신청을 왜 검사한테만 줘? 영장 심사권 신청을 검사한테만 주고 있는 이 상황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이상, 헌법에. 이것을 심사를 하는 곳 또한 사실 신청 들어온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심사권 신청은 관련된 곳에 분산을 시킨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법원이 판단을 해서 영장 언제 나오나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주변에서 있는데, 이거를 헌법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니
이분들께서 자신들의 권한이 주권이 국민으로 나오는 헌법의 레벨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약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의 어떤 독립성을 굉장히 강하게 훼손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대신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오케이. 다 중요해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혜민 당선자 입장에서 이거 말고 만약에 더 첨가한다면 나는 이거 해보고 싶어, 제안하고 싶어. 사실은 개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혹시 생각하시는 거 주세요. 생각을 아쉬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미 과학기술 시즌2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정책 선거 기간 중에 예. 조국혁신당에서 정책 브리핑을 6번인가 7번인가 했습니다. 그 중에 3번째인가가 아마 과학기술 과학기술 입국 시즌2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부분에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헌법 제127조를 바꾸겠다라고 뭐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헌법 제127조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경제 발전에 종속시키고 있어요. 헌법에서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종속을 시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하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은 커다란 이제 바다 같은 존재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진 그거를 이제는 기술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국민의 혜택을 입는 건데 그래서 이게 순환이 벌어지는 구조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이 구름이 되지 않고 구름에 있는 모든 물이 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파이가 커져야 국민이 얻어가는 혜택이 더 커지는데 당시에는 또 그게 더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열심히 또 개발해서 이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더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결과물의 범위가 더 크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개발이 아니라 네. 어떻게 수정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부분은 지금 경제개발 부분에다가 뒤에다가 두 가지 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이외에 등 혹은 아니면 문화부터 시작해서 보건 관련된 것을 쭉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도 되기를 희망하고 수정된 이후에 관련된 하위법들 사실은 굉장히 맞습니다. 논의가 돼야 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요새 이슈 보세요. 이따가 잠깐 여쭤볼 거지만 우리 이제 드디어 대화하는 인공지능도 오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조국 대표께서 브리핑할 때 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를 단축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비위와 문제가 있지만 헌법을 개정한 공이 세워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지금 특검도 받아야 되고 실제 측근비와 우리 최수근 상병권도 그렇고 여사님에 대한 건도 그렇고 우리 짚고 넘어갈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 동의하면 이게 이렇게 싹 상세가 될 수 있는 무언가의 텀을 주는 느낌적 느낌의 이거를 되게 질문을 짚어주시길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했습니다. 오늘 그 백브리핑에선 질문 안 나왔나요? 이 부분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잘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공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지 범죄 사실이나 아니면은 비리 의혹이나 이게 덮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드러난 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셨지 드러난 범죄가 덮어질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을 확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특위 설치를 제안하신 거예요. 22대 국회 열리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합시다라고. 그리고 사실은 결은 조금씩 달라도 다른 당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데 이후에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특히나 제안을 한 우리 조국혁신당 아직 원내 교섭단체 형성도 아닙니다. 아니고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거는 아마 대표님께서 이미 기자회견할 때 밝히시긴 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아까 이 왜 지금 들고 나왔냐라고 이 의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37년 동안 세상은 많이 예. 바뀌었고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는 혹은 미래를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측면에서 우선 다른 당에서 수용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바람이 있고 어느 예, 정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개헌 특위 부분에서 만약에 목리를 부린다. 그렇다면은 사실 국민의 어떤 뜻을 받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죠. 더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정당이 원한다고 맞아요. 헌법이 되는 것이 개정이 되는 아니니까. 것이 예, 아니라 예, 예. 결국에는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들도 어떻게 하면은 가장 국립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이 투기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것이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선희님 이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제가 일자라는 구글러 네. 말하면서 네. 국회에 혹시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네, 네, 네. 일하는 방법론 여쭤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개헌 진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른 당들도 그것에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신속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조금 도입하거나 이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신지. 좋은데요, 그 질문도. 왜냐하면 네. 문득 질문 듣고 생각나는 것은 구글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예. 제가 컴퓨터 전공했잖아요. 네. 로직.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많은데 그 알고리즘이나 어떤 방법론 중에 꽤 많이 유명한 게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전 몰라요. 예, 설명해 주세요.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예. 이렇게 뭐 차르그로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가장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쪼갭니다. 디바이드. 네. 디바이드를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해요. 네. 그게 거기에 맞게끔 이제 문제를 잘 쪼개야 되겠죠. 디바이드 하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이제는 이제 구성을 해놓죠. 거기까지는 디바이드고요. 예. 결과물을 컨커. 다시 잘 모아야 되네요. 모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컨커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7개 혹은 이제 더 많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하다가 국민적 합의가 아니야 그러면은 또 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측면에서 이 각각이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결론이 안 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론을 조금 적용을 하면 그래도 덜 헷갈리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쪽으로 저희는 주로 move forwar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현재 있더라도 그래 이렇게 하면 move forward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특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위도 안에 뭐 분과든가 소위 같은 거로 많이 나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헌법 자체는 전문과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7가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놓고 펼쳐놓고 그거를 같은 계열로 헤쳐모여 하는. 네. 아주 지금 질문 잘한다고 칭찬 2번 받았는데. 너무 제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이 있고, 백브리핑을 하고 하더라도 커버가 못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활용해 주십시오.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 읽을게요.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히고 그러기 위해 우리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넓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저는 그 최대치까지 이제는 펼쳐보자 그 음. 말씀하실 때 그래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미래 세대를 네. 위해서야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발의를 한 거잖아요. 네. 이제 뭐 거대 야당, 예, 그 다음에 또 집권당,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좀 마음을 열고 네. 같이 하면 좋겠다. 더 바빠지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네. 네. 바빠야죠. 예. 일해야죠. 네.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시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더 다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